저는 김미숙, 67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30년간 살던 이 집을 팔았습니다. 3억 2천만 원. 혼자 아들 키우며 가사도우미로 일해서 모은 돈을 며느리는 제 등 뒤에서 요양원비로 쓰려 했습니다. 30년간 착한 할머니로 살아온 김미숙이 왜 하루아침에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보실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조용하지만 지독한 복수입니다. 그리고 67년 만에 찾은 진짜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김미숙은 재빨리 쪼그려 앉아 파편들을 주워 담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부엌 불빛 아래 드러난 미숙의 얼굴.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40년의 피로가 스며 있습니다. 그녀는 깨진 그릇 조각에 베인 손가락을 빨며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저는 김미숙입니다. 67년을 살면서 오늘처럼 손이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똑딱, 벽시계가 무정하게 시간을 재촉합니다. 미숙은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도시락 3개를 나란히 놓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이 멈춥니다. 며느리가 화가 난 듯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계야. 매일 새벽부터 시끄럽다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미숙의 손이 멈춥니다. 김밥을 만들던 손에서 단무지가 툭 떨어집니다. 아니, 요양원도 많잖아. 요즘 좋은 곳들 많다던데. 그 순간 제 가슴에 뭔가 차가운 것이 꽂히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제가 요양원 보낼 짐이었다니. 가족들이 모여 앉습니다. 아들 민수, 며느리 은정, 손자 준호, 손녀 서연. 미숙은 마지막에 자리에 앉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식탁 모서리, 등받이가 불편한 의자입니다. 엄마. 이거 김밥에 단무지 빠진 것 같은데? 미숙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쳐갑니다. 아, 미안해. 새로 만들어줄게. 어머니 요즘 자주 그러시는데 괜찮으세요? 건망증은 아니시죠? 건망증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얼어붙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순수한 손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미숙의 마음이 더욱 무너집니다. 할머니 괜찮아. 어제 잠을 못 잤나 봐. 그러게요. 요즘 어머니 잠드시는 시간이 더 늦어지신 것 같던데 나이 드시면서 그런가 봐요. 미묘한 견제의 시선들. 미숙은 그 시선들 사이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미숙은 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합니다. 박 여사가 친근하게 말을 겁니다. 미숙 씨, 오늘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집에서 뭔 일 있었지? 며느리한테 또 뭔 소리 들었어? 미숙의 손이 행주를 꽉 쥡니다. 박 여사님, 혹시 요양원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미숙 씨, 요양원, 설마.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 미숙 씨, 내가 뭐라고 했어?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원 보내려 한다는 건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거라고. 그때부터는 부모도 각오를 해야 해.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미숙이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소리. 또 늦었네요. 6시 정각이라고 했는데. 엄마도 일하시는데. 일한다고 해서 가족 식사 시간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학원 가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미숙은 현관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30년 전 혼자 아이를 키우며 남의 집 청소를 하던 저에게 집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집이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버스가 조금 막혔어. 어머니, 앞으로는 5시 50분에 집에 계시면 안 될까요?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야 차질 없이 진행되니까요. 5시 50분. 그 시간이 미숙의 머릿속에 모처럼 박힙니다.
작고 어두운 방, 미숙은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밤잠을 설칩니다. 30년간 쪼그리고 앉아 청소하며 망가진 무릎입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 여보, 솔직히 말해봐.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미숙의 귀가 쫑긋 세워집니다. 뭐가? 어머니,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어.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생활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친구들도 못 부르겠어. 어머니 눈치 보이고, 아이들도 할머니한테만 매달리고, 이게 정상적인 가정인가 싶어. 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좋은 요양원들 많다잖아. 요즘은 시설도 좋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생각해보자. 미숙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립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십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거요. 미숙이 화장실에 가려다 멈춰섭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전화 소리 때문입니다. 엄마, 시어머니 요양원 알아봐 주실 수 있으세요? 건망증도 있으신 것 같고, 아니에요. 아직 건강하시긴 한데, 미리 대기자 명단에라도 올려놓으면, 네, 요즘 좋은 곳들이 대기가 길다더라고요. 미숙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벽에 기대어야 겨우 버틸 수 있습니다. 1인실로요. 돈은 제가, 아니, 시어머니 적금 있으시거든요. 30년간 모으신 게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30년간 모으신 적금. 미숙이 혼자 아들을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을 미숙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미숙이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진 것입니다. 미숙 씨 괜찮아? 무릎이 요즘 너무 아파요. 병원 가봤어. 집에서 병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뭔 소리야. 몸이 아픈데 병원을 안 가? 돈도 많이 들고 집안일 할 사람이 없어서 박 여사가 한숨을 깊게 쉽니다. 미숙 씨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어? 미숙이 고개를 들어 박 여사를 바라봅니다. 아들 위해서, 며느리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그럼 당신은 언제 당신을 위해 살아볼 건데?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봤나. 미숙이 혼자 병원에 앉아 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이 정도면 수술을 고려해야 할 단계입니다. 수술이요. 네, 그리고 당분간은 무리한 활동을 피하셔야 해요. 특히 무거운 것 들거나 오래 서 있는 일은요. 미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집안일을 못한다면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혼자 왔어요. 수술 날짜 잡아드릴까요?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미숙이 집에 돌아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웃으며 TV를 보고 있습니다. 미숙이 들어서자 조용해집니다. 엄마, 늦으셨네요. 어디 갔다 왔어요? 병원 다녀왔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아, 그래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무릎이 많이 아파.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수술요? 언제쯤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그럼 한동안 집안일 못 하시겠네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수술보다 집안일 걱정을 먼저 하는 미숙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안해다. 그럼 어쩌죠?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파출부. 그 말이 미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파출부와 다를 게 없었다는 거요. 아니, 파출부보다 못했습니다. 파출부는 적어도 돈이라도 받으니까요. 미숙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는 순간 억눌렀던 눈물이 터집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미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 이번 기회에 진짜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수술하고 나면 더 손이 많이 갈 거 아니야. 미숙의 주먹이 이불을 꽉 움켜쥡니다. 67년을 살면서 지금처럼 외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미숙이 무릎을 부여잡고 신음합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쾅! 거실에서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아, 진짜. 미숙이 절뚝거리며 나가봅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발을 부딪혔나 봅니다. 어머니, 거실 정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애들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미숙이 바닥을 보니 정리되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그냥 어둠 속에서 실수한 것뿐입니다. 그래, 다시 치울게. 그리고 어머니, 내일부터 아침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요즘 새벽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깨요. 미숙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시끄럽다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도 더 이상 고마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요. 미숙이 아침상을 차려놓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무릎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진 것입니다. 어머니, 7시 10분이에요. 아이들 학교 늦어요. 할머니, 오늘 반찬 왜 이래? 맞아요. 김치찌개 너무 짜요. 미숙이 국을 떠먹어 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데. 미안해. 다시 만들어줄까? 시간 없어요. 엄마, 요즘 좀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음식간도 그렇고. 그 순간 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30년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나가고 미숙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음식들을 바라보며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들이 정말 슬퍼할까? 미숙이 혼자 병원 벤치에 앉아 수술 동의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결정하셨어요. 선생님, 수술하면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2주 정도요. 그리고 한 달 정도는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2주 입원, 한 달 요양. 미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혹시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고. 미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술하겠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적어주세요. 저 혼자 할게요. 혼자요? 수술 후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숙이 가족들에게 수술 소식을 알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무릎 수술을 받기로 했어. 아, 그래요? 얼마나 걸려요? 2주 정도 입원하고 한 달 정도는 한 달이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요? 미안해. 파출부를 불러야지. 돈도 많이 들 텐데. 하필 지금 시기에. 하필 지금 시기에. 그 말이 미숙의 가슴에 날카롭게 꽂힙니다. 할머니 수술 무서워요. 미숙이 손자를 바라봅니다. 가족 중에 유일하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목소리입니다. 괜찮아. 할머니 용감하거든. 우리 병문안 갈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가봐야지. 바쁘지 않으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는다는데 아무도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요. 미숙이 작은 가방에 병원에 가져갈 물건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오래된 잠옷, 수건, 세면도구. 그것이 전부입니다. 서랍을 뒤지다 오래된 통장을 발견합니다. 30년간 모은 적금 통장입니다. 3억 2천만 원.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입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도 매달 빼먹지 않고 넣은 돈. 문득 며느리의 전화 내용이 떠오릅니다. 시어머니 적금 있으시거든요.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미숙의 손이 떨립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돈으로 나만의 인생을 산다면 어떨까? 미숙이 혼자 병원에 앉아 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기다리는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는 가족들이 둘러싸고 걱정해주는 다른 환자들이 보입니다. 할머니, 정말 보호자분 안 오세요? 네, 혼자 해도 돼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누군가는 곁에 있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67년을 혼자 살아왔는걸요. 그때 옆 침대 할머니의 아들이 말을 겁니다. 할머니, 정말 가족분이 안 오세요? 제가 잠깐이라도 지켜드릴까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맥힙니다. 낯선 사람의 따뜻함이 더욱 서럽게 다가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미숙이 마취에서 깨어납니다. 하얀 천장이 보이고 주변은 조용합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미숙은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분들한테 연락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날 밤 미숙은 혼자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의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보자고. 미숙이 병원 매점에서 부동산 전단지를 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사 가시나 봐요. 매점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네. 조용한 고드로요. 자식들은 뭐래요? 미숙이 잠깐 멈춥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깜짝 놀라겠네요. 그럴 거예요. 미숙이 스마트폰으로 서툴게 부동산 번호를 누릅니다. 여보세요? 혹시 강원도 쪽에 작은 집 있나요? 바다 근처로. 네, 혼자 살 집이요. 미숙이 혼자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때 민수가 들어옵니다. 엄마, 태원이에요. 연락을 주시지. 택시 타고 갈 거야. 제가 데리러 왔어요. 인정이도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전해줘. 이제 익숙해졌어. 차 안에서 민수가 말합니다. 엄마,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뭐가? 예전보다 뭔가. 독립적 이어졌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미숙이 작게 웃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미숙이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와 아이들이 마지못해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그래, 할머니, 많이 아팠어요. 괜찮아 할머니 강하거든. 그런데 어머니, 한 달 정도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럼 당분간 며느리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파출부 불러라. 네. 나는 이제 집안일 안 할 거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엄마, 무슨. 67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한다. 그 말과 함께 미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방에서 미숙은 부동산 전단지를 펼쳐놓고 강원도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날 밤 67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적금 통장을 바라보며 미숙이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숙아.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미숙이 간단한 토스트만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온 가족 아침상을 차렸을 시간입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와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는요? 내 목만 했어. 몸이 아직 회복 중이라. 그럼 아이들은 어떡해요? 학교 가야 하는데. 시리얼 주렴. 아니면 빵이라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30년간 했으니까. 이제는 쉬고 싶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집안일 안 하신대요. 몸은 괜찮아. 그냥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가 완전히 폭발합니다. 안 하고 싶어서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나를 요양원 보내려 하는 사람이. 가족? 순간 거실이 얼어붙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엄마, 요양원 얘기는 어떻게 알았어요? 들었어. 우연히, 그건 그냥 만약에 대비해서 만약 내가 건강할 때부터 알아보고 있었잖아.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내 적금으로 요양원비 내려고 했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건 어머니 돈이니까 어머니가 쓰시는 게 맞아. 내 돈이니까 내가 쓸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엄마,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미숙이 부동산 전단지를 꺼냅니다. 이사 갈 거야. 강원도로. 이사요. 갑자기요? 갑작스러운 건 너희도 마찬가지였잖아. 요양원도 갑작스러웠고. 미숙이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고 있습니다. 네, 현금으로 살 수 있어요.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뒤에서 며느리가 몰래 듣고 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다가옵니다. 어머니, 정말 이사 가시려고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시게요? 이 집, 네, 저희가 계속 살아야 하는데 이 집도 팔 거야. 며느리 얼굴이 하얘집니다. 팔아요? 강원도 집값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독립해야지. 어른이잖아. 윤정이 민수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여보, 어머니 진짜 집 팔 것 같아요. 진짜로?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시세 물어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러시니까 엄마한테 가서 사정해 봐야겠어. 사정? 내가 왜? 그동안 엄마한테 좀 심했잖아. 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다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도와주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그렇긴 한데, 알았어요. 내가 해결할게요. 어머니 마음 돌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미숙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며느리가 들어와 앉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미숙이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마음을 몰라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앞으로 달라질게요. 어머니께 더 잘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사는 가족이 함께 있어야죠. 미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늦었어. 어머니, 너는 나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 당연하죠. 그럼 지금까지 왜 나를 고용인처럼 대했어? 며느리가 할 말을 잃습니다. 빨래 따로 하라고 하고, 정확히 6시에 저녁 차리라고 하고, 새벽에 시끄럽다고 하고, 이게 가족 대하는 방식이야? 그건 제가 예민했어요. 나는 67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 이해해줘. 온 가족이 모여 앉았는데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미숙이 만든 마지막 식사라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내일 계약하세요? 엄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30년간 생각했어. 그때 준호가 입을 엽니다. 할머니, 정말 가세요? 저희 때문에 싫으세요? 미숙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손자의 순수한 눈을 보자 가슴이 아픕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싫어서가 아니야. 할머니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야. 할머니 없으면 누가 도시락 사줘요? 엄마가 싸줄 거야. 어머니, 이게 뭐예요? 손주들 앞에서 이러시는 게 맞아요? 아이들한테 상처 주시면서까지 가시려고요? 이기적이지 않으세요? 이기적이라는 말에 미숙의 표정이 변합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30년간 가족으로 살다가 갑자기 나가신다는 게 이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30년간 내가 뭘 했는데. 가족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맞아. 가족을 위해서 살았어. 그런데 그 가족이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내 돈으로 보내려고 했으면서. 순간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30년간 혼자 아들 키우면서 매달 빼먹지 않고 모은 돈. 그 돈으로 나를 버리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해? 미숙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나타납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시어머니 모시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너무 완벽하게 하시니까 제가 부족해 보일까봐. 미숙이 며느리의 진심을 처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까다롭게 굴었나 봐요. 제가 이 집의 며느리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어머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미숙이 한참을 망설입니다. 미숙이 계약서를 앞에 두고 앉아 있습니다. 중개사가 말합니다. 할머니, 정말 계약하세요?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그때 미숙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엄마, 은정이가 아침부터 울고 있어요. 정말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미숙의 손이 떨립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네, 그럼 계약은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미숙이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서툴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미숙이 하던 일입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점심 만들어 보려고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냄비에서 뭔가 탄 냄새가 납니다. 불 조절을 잘못했나 봐요. 미숙이 다가가서 불을 줄여줍니다. 된장은 센 불에 끓이면 안 돼. 네, 몰랐어요. 그 순간 미숙에게 묘한 감정이 듭니다. 30년간 자신이 해온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며느리가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서툰 요리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맛은 영 아니지만 가족들이 억지로라도 먹고 있습니다. 미숙은 며느리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맛있어. 어머니가 하시던 것과는 많이 다르죠? 처음 치고는 잘했어. 그때 갑자기 준호가 말합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엄마나 아빠는 할머니한테 요양원 얘기를 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요양원이 뭐예요? 아이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정말로? 미숙이 준호를 바라봅니다. 아이의 눈에 상처가 어려 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그럼 정말 가세요? 우리 때문에 할머니가 외로웠어요? 그 순간 미숙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는데, 하지만 동시에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 자신에게 던진 상처구나. 사랑하는 손주들까지도 이용해서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구나. 준호야, 서연아, 할머니가 가는 건 너희 때문이 아니야. 할머니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야. 할머니, 저희랑 있으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이름으로 살고 싶어. 그 말과 함께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일 이사 갈 거야. 미숙이 짐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수가 들어옵니다. 엄마, 사실 제가 더 잘못했어요. 은정이가 요양원 얘기할 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 처음부터 은정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는 걸 막았어야 했는데. 민수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늦었지만 정말 죄송해요. 미숙이 놀라서 아들을 바라봅니다. 4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는 아들. 엄마가 30년간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일어나. 엄마, 정말 가세요? 정말로? 미숙이 아들의 진심을 보지만 너무 늦었다는 걸 압니다. 응. 간다. 이제 엄마도 엄마 이름으로 살아볼 거야. 그 말이 미숙 자신에게도 마지막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미숙이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살던 집에서의 마지막 새벽입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짐이 생각보다 적으시네요. 제 것만 가져가는 거라서요. 가족들이 하나둘 나와 있습니다. 모두 어색한 표정입니다. 어머니, 정말 안 가시면 안 될까요? 결정했어.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옵니다. 박 여사입니다. 미숙 씨, 정말 가는구나. 박 여사님, 어떻게 이사한다니까. 배웅하러 왔지. 박 여사가 민수와 은정을 쏘아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면서 저희도 말렸어요. 말렸다고? 그동안 엄마가 어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박 여사님, 가족이래. 가족? 가족이면 30년간 혼자 집안일 시키고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 게 가족이야?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미숙 씨 잘했어.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박 여사가 미숙과 함께 차에 탔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길입니다. 미숙 씨 후회하네. 아니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래, 그래야지. 그런데 미숙 씨, 네, 혹시 그 적금 얘기는 어떻게 알았어? 며느리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제 적금으로 요양원비 내겠다고. 뭐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박 여사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엽니다. 미숙 씨,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그 적금 말이야. 사실 민수가 몇 번 찾아왔었어. 미숙이 놀라서 박 여사를 바라봅니다. 미숙 씨 몰래 엄마 적금 좀 당겼으면 안 되겠냐고. 뭐라고요? 애들 학원비, 아파트 대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와서 그랬어. 미숙 씨 모르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미숙이 핸드폰으로 급하게 은행 앱을 확인합니다. 다 있네요. 다행이지. 내가 단단히 막아놨거든. 작지만 아늑한 바닷가 마을의 집. 미숙이 차에서 내려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공기가 정말 좋네요. 어때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좋아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바다가 한눈에 보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창가에 서서 30년 만에 이런 소리를 들어보네요. 그동안 너무 답답한 곳에서 살았어. 박 여사님, 고마워요. 정말로.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어. 또 뭐예요? 사실 며느리 그 전화 내가 들려준 거야. 미숙이 깜짝 놀라서 박 여사를 바라봅니다. 미숙 씨가 너무 지치는 모습이 안 돼 보여서 일부러 미숙 씨 들을 수 있게. 박 여사님, 미안해 미숙 씨. 하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어. 그대로 있었으면 정말 우울증 걸렸을 거야. 미숙이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저를 위해서, 응, 미숙 씨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미숙이 혼자 바닷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그곳은 어때요? 좋아.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엄마, 죄송해요. 뭐가? 적금.
몇 번이나 빌리려고 했던 것. 박 여사님한테 들으셨죠? 미숙이 걸음을 멈춥니다. 엄마가 30년간 모으신 돈인데 제가 감히 정말 죄송해요. 그런 적 있었구나. 네, 인정이는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혼자 그래도 안 썼잖아. 박 여사님이 막아주셔서요. 다행이네. 엄마, 언제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미숙이 잠시 생각합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어. 네,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알겠어요. 엄마, 미숙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말을 겁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죠? 네,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자식들한테 치이다 못 견뎌서 나오신 분들. 미숙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런데 다들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아, 그리고 여기 동네 할머니들 모임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는데 나오실래요? 네, 나가보고 싶어요. 미숙이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습니다.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할머니들 모임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미숙 씨, 이 배추김치 정말 맛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궈요? 그러게요. 우리가 해달라고 해도 자식들은 사 먹자고만 하던데. 모두가 공감하며 웃습니다. 미숙 씨, 처음에 여기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정말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미숙이 거울을 봅니다. 정말로 예전보다 환해진 얼굴입니다. 미숙이 혼자 바닷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할머니, 저 준호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방학 때 놀러 가도 돼요? 미숙이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냅니다. 준호야,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하루만 놀러 와.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와야 해. 곧 답장이 옵니다. 네, 할머니 사랑해요. 미숙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민수 가족이 미숙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 할머니, 바다다. 우와, 할머니 집에서 바다가 보여요. 아이들이 신나합니다. 엄마, 정말 좋은 곳이네요. 그럼 여기서 살기 정말 좋아. 어머니, 여기서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 행복해. 그때 이웃 할머니들이 찾아옵니다. 미숙 씨 이분들이 가족분들이세요. 네, 아들 가족이에요.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마을의 보물 같은 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김치도 정말 잘 담그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며느리가 미숙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미숙이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만든 요리입니다. 할머니, 이 토마토 완전 달아요. 맞아요. 슈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길렀거든. 엄마, 정말 많이 바뀌셨네요. 뭐가?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이세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 돼. 새로운 관계요? 내가 너희의 어머니, 할머니인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서로 독립된 개인으로서 만나는 거지.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족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 안 외로워. 할머니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아. 진심으로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 행복해. 엄마, 감사해요.
가족들이 차에 타려고 할 때 미숙이 말합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아들이 떠나간 후 미숙이 혼자 바닷가에 앉아 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김미숙으로요. 미숙이 마을 부녀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활기찬 모습으로 마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미숙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 김치축제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좋아요. 우리가 직접 담근 김치로 전국에서 온 손님들 대접하는 거예요. 활기찬 박수 소리가 울립니다. 그날 저녁 미숙이 집에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제가 내린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핸드폰에 가족들의 사진이 뜹니다.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가족들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가족이에요. 미숙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살고 계신다면 용기 내세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미숙이 일기장을 덮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저는 김미숙입니다. 68년을 살면서 마침내 김미숙으로 살고 있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